아, 도레미파솔 아, 아.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근거리 무선 통신 지금 시작합니다. IT가 궁금한 이들을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근거리 무선통신 그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는데 제가 오늘 제나토리님 보니까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기에 걸렸었고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회사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사실 제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조사를 해오기로 했는데 열심히는 준비했다고 못하고 그래도 한번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일단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란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뭐 흔히들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리십니까? 비콘? 비콘? 무전기. 무전기요? 워키토키? 근거리 무선 통신이잖아 말 그대로. 아니에요? 근거리의 아니요? 기준이 그게- 어느 정도냐에 네. 따라 좀 아. 다를 수 있겠네. 조금 더 좁혀보죠. 조금 더? 그러면 뭐 있을까?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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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맞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그것도요. 카드 결제하는 거 요새. 띡 맞죠. 되면은 교통카드나 네, 맞아요. 삼성페이 맞아요. 뭐 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삼성페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아이 뭐 어때? 네. 이제 뭐 이제 막 상관없지 뭐. 약간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전파를 이제 정보의 전송 매체로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보 처리 기기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방법을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의 그러니까 일부분만 좀 가져왔어요. 네. RFID, 음. NFC, 블루투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 나왔으니까 비콘에 비콘.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콘도 준비되어 있나요? 비콘은 뭐 조금? 음흠. 왜냐면 저는 옛날에 비콘으로 좀 일을 해봤어서 네. 그냥 반가운 마음에 아하. 조사를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망했죠, 블루투스 죄송해요. 씹혔다. 아하. 다시 하세요. 괜찮아요. 네, 나가면 되죠. 아니요, 나 드립 칠라 그랬는데 나도 드립인데. 해보세요. 둘 다 드립이면 어떡해. 블루투스 하세요. 블루투스 스펠링이 나 파란 치아인지 물어보려고 그랬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네. 왜 파란 치아죠? 심지어 그 블루투스라는 게 네, 썰이 그쪽에서 그게 이제 그 만든 연구원들이 지은 이름인데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지은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유가 있죠. 이 블루투스가 어떤 뭐 무선 통신의 표준이라고 이제 표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무슨 왕이 네, 맞아요. 네. 네. 뭐 설명해 주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시던 엔지니어가 그때 어떤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왕의 이름이 블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블로탄 그죠? 블라톤. 이거 발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다. 스펠링 네네. 뭐예요? BLA 위에 뭐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덴마크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반영한 게 블루투스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 블루투스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이빨 두 개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핸드폰으로 봐봐야겠어요. 갑자기 또 생각하면 저는 약간 나비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게 이빨 모양이 아니라 비죠, 그냥 비. 비. 네. 이건 그냥 재밌는 썰이고.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블루투스를 먼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중요시 여기기 아, 때문에. 되게 꽉 막힌 사람이네. 아, 그럼요. 완전 꼰대예요. 내가 이거 할 꼰대? 네. 아, 당했다. 아, 그럼요. 준비한 게 없으니까 오늘 유머로라도 좀 쇼부를 치려고 하는데. 유머책 이 읽고 시국에 왔나 봐. 진짜 이걸로 웃다니. 네. 그럼 먼저 RFID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RFID가 뭐의 약자일까요? 저 알아요. 뭡니까? Radio, Radio, Frequency, Frequency,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예. 아, 너 틀렸는데? 죄송. Identification. 이게 사람이 알았어, 조금 허술해야 이게 매력 있는 거예요. 적어야 돼. 레디오. 라디오 주파수. 뭐.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응. 인증 뭐 이런 거죠. 네. 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면 뭐 전파를 이용해서 꽤나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기술에서는 약간 RFID 태그라는 것과 네. RFID 리더기, 그러니까 판독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네, 태그는 이제 안테나랑 직접 회로로 이루어지는데 음. 그 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음. 안테나를 통해서 리더기, 즉 판독기로 정보를 송신하게 되는 기술이에요. 음흠. 그리고 이 RFID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준으로 좀 분류가 되긴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주파수로 구분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메가헤르츠. 맞습니다. 네, 헤르츠 음흠. 관련 있고 그리고 이제 동력에 따라서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동력? 네, 동력 뭐 이렇게 원동력 파워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오직 판독기, 그러니까 리더기의 동력만으로 이제 읽고 통신하는 기술을 이제 수동형이라고 해요. 아하. 수동형 RFID. 네네. 그리고 이제 태그에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칩의 정보를 읽는 데만 그 동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통신에만 리더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반수동형 RFID라고 합니다. 아, 능동형이 아니고 반수동형이에요? 네. 능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칩의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통신하는데 태그의 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럼 세 가지 아니에요? 기준이 두 가지예요. 기준. 기준이 동력으로 나눠지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주파수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동력에는 수동형이랑 반수동형이랑 능동형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주파수로 또 구분을 한번 해보면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RFID가 있고요. 이거는 몇 헤르츠일까요? 라키님 혹시 한번 찍어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숫자인가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숫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숫자가 2.4GHz 그랬었죠. 그럼 얘는 0.3 0.3 기가헤르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겠죠? 0.3 기가헤르츠면 한 300 메가헤르츠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그것보다 한참 다운입니다. 기가 말고요. 네. 메가헤르츠인데 네. 한 50 갈게요. 50 메가헤르츠? 예. 저는 업다운? 저는 1 메가헤르츠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업다운 해줘.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게 되게 기쁘구나. 뭐야.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 같은 경우는 120에서 140 킬로헤르츠를 사용하고요. 오. 킬로? 한 단계 더 낮은 거죠. 킬로헤르츠. 키로는 1000 단위예요. 1000. 네, 그쵸. 그럼 120 천이니까 12만입니다. 0.12 메가. 맞죠? 맞죠? 네. 네, 아, 맞아요. 다들. 아까 전에 김밥집에서 나오는데 맞아. 진짜 암산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빠르시더라고. 네, 네, 계산이 잘 참 먹었어요. 빠르요. 그리고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HFID, 하이 프리퀀시죠. 이것은 13.56 메가헤르츠. 오. 네, 보통 13 메가헤르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있어요. 울트라 하이. 아, 진짜 틀렸다. 슈퍼 하이가 아니라 울트라 하이죠. 울트라 그 UHD 할 때도 울트라잖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800에서 900 메가헤르츠를 사용한다고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 있는데 네. 조금 늦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아까 꽤나 먼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꽤나 먼 거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말 꽤나 먼 거리인 한 70, 80m 정도 된다고 해요. 꽤나 먼 거리네요. 네, 네네. 꽤나 멀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주파수에 따라서 좀 거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주파수가 저희가 저번에 배운 듯이 음. 주파수가 낮으면 낮으면 저게 크잖아요. 에이. 네, 그래서 적어야 된다니까. 낮으면 멀리 가고 그쵸. 높으면은 짧게. 하지만 맞아요. 일직선으로 간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있었죠. RFID에 대해 약간 작동 원리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칩과 안테나로 이루어진 태그의 정보를 입력하고 뭐 대상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합니다. 아, 근데 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이제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은 그 이 RFID를 어디 쓰는지 지금 모르고 듣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알려주시면은. 일단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게 찾아보기가 쉬워요. 네, 저희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쇼핑몰 입구에 도난 방지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RFID 기술을 사용해서 뭐 절도 행각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음, 그리고 고속도로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이패스. 하이패스.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RFID. 네.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음, 이제 강아지 몸에 칩을 임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놀이터를 갈 때 거기서 이제 그 칩을 찍어서 이 아이의 정보를 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 기록을 해요. 왜냐면 이제 사건 사고나 이런 거에 네. 연루돼 있을 때 아니면 아하. 누가 버리고 가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이뤄지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좀 바코드 있잖아요. 우리 네네. 이제 네네. 쇼핑을 할 때 바코드로 찍는 것들을 음. 그럼 되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코드와 RFID 기술은 명백하게 좀 다른 게 그렇죠. 바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이용해 판독을 해요. 근데 아. RFID는 우리가 말했던 주파수를 네. 이용하는 게 좀 다른 점이긴 하죠. 그리고 바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RFID는 꽤나 먼 거리,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그런 거리에서도 이제 읽을 수 있는데 RFID는 네. 근데 이제 바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툭 대잖아요. 음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새는 뭐 실제로 운동 선수들 몸이나 아니면 옷에 이제 칩을 달아서 뭐 육상 선수들 결승전 통과할 때 그런 네네.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네. 가능하겠네요. 굉장히 그러네.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왔는데 뭐 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별개의 질문인데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아 강아지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3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있어요. 진짜 그 뭐가 다른가? 그냥 방치형이죠. 아. 네, 목- 무료이고 줄 없이. 네, 목줄 없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 저는 이제 성남에 사는데 거기 이제 탄천변이나 이런데 이제 무료 개방돼 있는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네, 이제 신기하다. 그런 데서 좀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전혀 뭔가 몰랐네. 알턱 있나? 아 그럼 다음 주엔 반려동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하고 싶은 얘기에 그럼.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근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한 점도 있어요. 음흠. 왜냐면 뭐 지금 좀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여권이나 신분증에 네. 태그를 부착해서 어허.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기록하고 인식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어요. 네. RFID로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우리 여권에서 줄 서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그냥 쓱 지나가기만 해도 아. 그거 이제 통과가 되는. 그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출입국 간소화시키는 그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랑 다른 네. 것 같고 그냥 하이패스처럼 내가 맞아요. 그냥 거길 지나가면은 이제 그 신분이 딱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하고 싶어서 많이들 이제 아, 준비를 그래요? 하고 있죠. 음. 하지만 그게 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하이패스처럼 그냥 쓱 지나가고 음. 줄 설 필요 없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지금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그것도 하나 있고 지문을 못 따니까. 지문? 네.
아니에요. 지나갈 때 지문 찍잖아요. 이게 그 정해진 국제적인 규격이 없어요. 네. 뭐 세계에서 같이 뭐 통합을 해서 이런 규격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번 시간에 몇 개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거랑 좀 다르게 정해진 국제적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마다 이것들이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 RFID 자체가 규격이 없는 거예요? 네. RFID는 국제 규격이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 IEEE 얘기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안 한대요? 네, 그 친구들 얘기가 별로 없어요. IEEE. 거기는 원거리 전문인가 봐. 그렇지. 아니 그건 아니고 전기 전자 통신 뭐 그런 거였는데 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라키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개인정보 유출. 그쵸. 왜냐? RFID 태그 같은 경우는 주파수로 통신하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를 읽는 판독기 아니면 리더기만 있으면 누구든 그 사람의 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공항 가서 이렇게 쭉 한번 그렇죠. 훑고 다니면 수집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랑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이제 모 국가에서 네. 우리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잖아요. 으흠. 네, 이제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공항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런 거.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 그리고 보안 기능이 조금 취약해서 태그 정보 같은 경우를 이제 위변조하거나 아니면 도스 공격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 추적 같은 것들의 위협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네. 내 차에다가 하이패스 리더기 같은 거를 딱 달고선 달리면 옆에 차들이 쫙 읽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큰일이다. 왜? 이거 해봄직한데? 그러니까 이거 전 국민이 이제 알게 어머. 되면 뭐 제 차는 아니니까요. 저는 고속도로를 잘 안 다녀서. 아니 그럼- 근데 이게 뭐 물론 상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리더기 들고 뛴다 한들 이 정보들을 읽을 수가 있나? 뭐 여튼 그거는 모르겠네. 어쨌든 약간 근데 하이패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카드 번호 정도만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제 그 원리를 좀 들어봐야지 그쵸, 이제 그쵸. 그게 어떻게 읽고 쓸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어떻게 것 같아요. 악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원리요. RFID를 한번 해킹해 봅시다. 뭐 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이제 질문이 나와서 네네. 그만뒀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다시 원자리로 갖고 왔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일단 아까 전에 그 태그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태그에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그 대상에 부착하거나 설치를 하고 음흠. 그리고 리더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이트나 계산대, 네. 그 톨게이트 네. 같은 경우 이제 그쪽에 이제 부착된 리더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 주파수를 태그에다가 발사를 합니다. 뿅. 그러면 이제 태그는 그 주파수에 반응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안테나로 전송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동형을 설명하신 건가요? 이건 전체적인 작동 원리예요. 전체적인 작동 네. 원리.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 어디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수동형, 능동형이 달라지는 거지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기본 거죠?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면은 리더기에서 태그로 전파를 쏘면 이제 태그에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리더기에서 태그에 쏘면 태그는 이제 주파수에 반응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또 이제 안테나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테나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해서 리더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리더는 이제 데이터를 해독해서 컴퓨터로 전달하게 돼서 그리고 처리를 하게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설명이. 네. 저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질문 한번 해보면 이 리더기랑 그러면은 태그랑 그러니까 하이패스로 비유를 하자면 네. 톨게이트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하이패스 카드에 그 태그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산 하이패스 그 기계 있잖아요. 차에 달려 있는 하이패스 기계. 네. 그게 이제 그냥 안테나의 역할만 해주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그쵸.
그래서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반수동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반수동형. 네. 이제 칩에 이제 동력을 하이패스 기계가 전달을 해주니까 거기서도 전원이 공급이 될 거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안테나랑 IC 칩이랑 그러면 하이패스 카드에 들은 그 금색 그게 IC예요? 네, 그게 IC 카드. 아, 왜 그 신용카드에도 있잖아요. 네, IC 어. 카드 막 이러면서 IC. 아씨 못하겠다. 진짜 이거 자를 거야. 진짜 왜? 자, 어쨌든 IC. 그 IC 칩이 박혀 있는 거네요. 난 직접 회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빵판에 박던 그 모르시겠구나. 우리 옛날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혼자 하셨을 거예요. 저 혼자 했나 봐요. 네. 어쨌든 그런 컴퓨터에 박혀 있는 그런 회로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칩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네, 왜냐면 이제 동력만 들어온다면. 그리고 원거리가 인식이 가능하고요. 이 원거리는 기준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몇 가지의 기준보다 조금 먼 거리일 뿐이고, 네. 그리고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고 다수의 태그를 동시에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몇 가지를 다 가져가도 그게 다 걸립니다. 아하, 네, 일방향이 아니에요. 일방향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가지만 골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공간의 제약이 조금 뭐 방해를 많이 받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낮은 주파수를 가진 것의 장점이 뭐였죠? 주파수가 진동이 이렇게 커서 그건 진폭이고. 야 네, 이게 그 무슨 역 있었잖아요. 회절. 네. 그러니까 해줘요. 돌아간 그런 성질.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그때도 진폭이 크고 작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진폭이 크고 작은 건 그냥 신호의 세기일 뿐이. 아 세기죠. 그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그 차인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얘가 빠르게 그 진동을 하게 되면은 벽을 뚫거나 아니면 이렇게 벽을 사실 뚫는 건 아니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직진성이 강해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2.4기가와 5GHz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갖다 박으면 이제 옆으로 세기가 힘들고 이렇게 2.4는 좀 더 낮으니까 회전력이 커서 아 그랬죠. 옆으로 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겁나 빨리 날아가는 새는 뭔가 벽이 나왔을 때 옆으로 피하기가 쉽지 않죠. 아 예. 방향을 전환하기 쉽지 않은데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애들은 보고선 돌아가야지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LFID, 뭐 HFID 이런 애들은 어쨌든 저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주파수가 낮잖아요. 훨씬 낫죠. 훨씬 낮은데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느려요? 진행 속도가 느리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표현이 조금 약간 그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아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다른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RFID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회전력이 커서 네. 멀리 갈 수 있는 네, 거죠. 멀리 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물체가 있어도 그걸 어느 방해를 정도 받지 이제 않는다. 방해를 적당히 받는 거죠. 그래서 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안에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하이패스를 보통 유리창이나 달거나 아니면 바깥에 꺼내놨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장에 넣어놓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음. 네, 인식률이 그만큼 괜찮다는 거죠. 굳이 꺼내놓지 않아도 네. 근데 단점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싸요. 그냥 비싸요. 하이패스가 얼마예요? 아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른 근거리 통신에 비해서 비싸다. 그렇죠. 하이패스가 얼마냐니. 아 지금 계속 하이패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산으로 가네. 뭐 하이패스 기계 같은 거는 별로 안 비싸요. 일단 다른 기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아야 비싸다 그냥 싸다 알 것 기술 같아. 그걸 사용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편이지. 네, 이게
뭐가 얼마 이거 그거를 RFID, 사용한 네. 기계 자체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 오늘 숙제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국가별 주파수가 규격이 없다. 그리고 전파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다라는 것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RFID는. 네. 그래도 뭐 그거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네네.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 또 다른 걸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네.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또 다른 무선 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있어요. 네. NFC. NFC. 파주 NFC는 아니고요. 파주 NFC 뭔지 몰라. 그럼 NFC N이 뭘까요? 이거는 초근거리 통신 기술이라고 해요. 니어. 초근거리. 네. 오.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랑 수학을 좀 잘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뭐 나중에 확인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럼 뭐 니어 프리퀀시 거식인가요? 이건 또 프리퀀시가 아니에요. 아. 필드입니다. 방금 약간 참. 욕을 하지 마세요. F만 했어요. F만. B. 네.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거는 적잖이 콩글리시 같은 느낌이다. 그쵸? 그러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여튼.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FID는 적당히 먼 거리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굉장히 가깝다. 네, 초근거리. 네, 초근거리 기술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맞닿아야 됐나요, 완전히? 맞닿진 않지만 거의 맞닿을 정도의 거리가 돼야 인식이 잘 됩니다. 정답 교통카드. 네? 아니에요? 갑자기? 교통카드?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워. 네, 맞습니다. 아, 10cm예요. 10cm? 네. 10cm 최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사실 10cm는 교통카드 근데 10cm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cm로. 이게 최대인 거지. 이거를 딱 뭐 과학자들이 응. 10cm를 딱 재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지하철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이거 인식되나? 어깨빵 당하는 거 아니야? 비켜!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 네. 10cm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모서리 위치 다 해볼게요. 꼭 동영상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부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되는 판에 그 NFC 칩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 훨씬 더 아래에 있는지 또 중요하겠죠. 그럴 수 있겠구나. 훨씬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계. 기계 맨 윗판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한 10cm 아래에 박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은 그렇죠. 못했네. 네. 그러네요. 표면에 있다는 보장은 없네. 그렇죠. 똑똑해. 그리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 그리고 초기 인증 과정이 뭐 블루투스처럼 뭐 이렇게 서로 쌍방향 이렇게 연결하는 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가능하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전력 통신이 가능해요. 뭐 뭐냐면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네. 교통카드에는 전력이 없죠. 아하.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네네. 것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3.56MHz를 사용해서 네.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HFID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HFID와 같죠. 예. 약간 뭔가 시간이 돌린 것 같은데. 열심히 적고 계시더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가까이 돼야지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뭐 이게 뭐 다른 거에 비교해서 빠른 거예요? 아니면 뭐 얼마나 빠르다 뭐 이런 정량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인식 시간이 네. 0.1초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네. 최대 5초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빨라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초기 인증 과정이 필요 없어서 네. 사실 블루투스가 우리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RFID 아니? 뭐 NFC 아니? 블루투스 아니? 그건 들어봤어. 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NFC가 사용되는 이유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무전력 통신이 가능하다. 음. 에서 이제 교통카드에서 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더 많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네. 거죠. 아까 RFID 같은 경우랑 비교해서는 반응 속도가 어떤 거예요? RFID보다 훨씬 빠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신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NFC가 가장 빠른 걸로 나와 있고, 네, 무선 근거리 무선 통신에 대해선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 휴대전화에도 그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똑같은 건가요? NFC를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휴대전화에 있는 기술이 NFC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휴대전화 메뉴에 실제로 NFC란 걸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휴대전화로 그 저기를 안 쓰세요? 교통카드? 네,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 구시대적이네요. 동전으로 낸다. 동전으로. 토큰 있잖아. 토큰. 엽전. 아. 요즘 다 토큰 쓰는 거 아니에요? 토큰이 뭐예요? 토큰 아셔? 옛날 토큰은 이제 옛날이라는 얼마 안 됐어요. JWT 토큰. 아니야. 그 부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잖. 정말요? 저는 97년생이라 잘 모르겠고요. 아, 뭔 소리야. 네. 97년생이 알아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끊었죠. 실제 생활에서 역시나 RFID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 영화관 가보시면 네. 가끔 어떤 영화관에는 의자 옆에 핸드폰을 대보세요. 오 맞아 있어. 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디예요? CG 뭐 이렇게 좌석 옆에 안테나 모양 있고 휴대전화를 대보세요 막 이렇게 써 진짜로? 있더라고. 한 네. 번도 못 봤어. 이제 그거 같은 경우들이 이제 NFC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영화관에 대한 이벤트 알림, 뭐 광고, 그리고 지하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보라고요? 그 광고판 같은데. 네 맞습니다. 광고판 같은데. 그 이렇게 막 지하도 같은데 네. 가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광고 그 입간판 있잖아요. 네. 거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대보세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하철 가셔서 할 거 되게 많으시네요. 나 오늘 못 나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안 타시는구나. 아니 예. 걸어 다녀요. 오늘 한번 뭐 여러분들도 지하철에서 한번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그리고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네. NFC랑 MST라는 뭐 자기장을 이용한 기술을 사용해서 네.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냈습니다. 그 NFC를 쓰는 거예요? 네, NFC와 MST. 그 자기장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네. 카드 긁을 때 자기장으로 긁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대라는 얘기를 하지만 안 하잖아요. 맞아.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더 알아봤을 텐데 네. MST와 네. 그 NFC를 합쳐놓은 기술이 있어요. 네네. 네, 그것의 출처가 아마 그 삼성에서 미국의 어떤 그 MST 특허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해서 했다고 이제 봤어요. 잘은 모르지만 네. MST가 마그네틱 어쩌고일 것 같아. 그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네. 정확하게 마그네틱 세큐어 맞잖아요. 오. 트랜스미션. 야, 오. 알고 있었으면 빨리빨리 말해요. 아니 당연히 야곱님이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던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이폰 개발자인데 네. 왜 아이폰에선 맞아요. 왜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네. 그거 왜 사람들 많이 교통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네. 오 좋아요. 네. 뉴스를 봤는데 네. 며칠 전은 아니고 좀 네. 전에 네. 이제 iOS 13 버전이 나오면서 네. NFC에 대한 개방을 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네.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교통카드가 가능한가?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교통카드가 된다. 라는 오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오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 네. 이유가 NFC 개방이라는 글자에만 사람들이 이제 현혹돼서 이제 NFC 되니까 다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네. 애플에서 NFC를 개방하긴 했지만 네. 읽기와 쓰기만 개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제 기능을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결제 기능을 개방을 하지 않았다. 네.
NFC를 읽고 쓰는 것과 결제가 별개예요? 네. 얘네들이 이제 그 결제 기술이 따로 있는데 네. 그것만큼은 음. 막고 나서 음. iOS 13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러면은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는 것 자체도 결제기 때문에 네. NFC 그 기술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네. 아이폰으로 지하철을 그리고 기차를 결제하는 교통카드 앱이 있더라고요. 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NFC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읽기 쓰기를 통해서 네. 앱에서 음. 앱 내 결제를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어떻게 되지? 라고 네. 했었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그 앱 깔려 있고 네. 뭐 그 앱 켜져 있으면 뭐 작동이 되니까 아. 속도는 교통카드로도 볼수 있죠. 그러면은 빠른가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NFC로 하고 네. 결제가 되는 그 속도는 통신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는 아. 이제 그쪽 서비스에서 담당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NFC로는 이런 그 환경에서 지금 결제를 하려고 한다만 읽어 오는 거고 실제 결제는 이제 뭐 그 LTE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쪽 서버랑 통신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네. NFC 리더기가 네.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뭐 아직까지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한데. 근데 애플페이. 그 요즘에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NFC가 아닌가요? 그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카카오. 아, 네. 사람한테. 아이폰에서도 카카오페이가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아이폰 유저시죠?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QR 코드를 찍어서 했었거든요. 어. 지금도 QR 코드를 하는데 그때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QR 코드라면 뭐 NFC라기보단 그쵸. 다른 그렇지. 거죠. 앱 내 결제인 네. 거죠. 그럼 그 포스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NFC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거의 없어서 애플페이가 지금 보급화되기 어렵다. 네, 이런 실정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애플페이라는 게 실존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미국에선 많이 쓰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선 자판기로도 쓰고 아 있고 그래요? 있어요? 버스도 탈 수 있고. 아 사람들이 만든 말인 줄 알았어요. 그 S사 페이를 따라해서 어. 왜 애플페이는 없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따라했는지는 뭐 노 코멘트. 네. 누구도 그거는 따라하지 검색만 않았죠. 해봐도 그쵸. 뭐. 근데 기술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알기로는 그러니까 베이스 기술이 다르군요. 이게 삼성페이가 우리나라에서 보급화될 수 있었던 게 기존에 있던 기계, 그러니까 식당에 있던 카드 긁는 기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 그렇죠. 보급이 됐던 보급률이 거지. 좋은 거죠. 이게 애플페이처럼 순전히 NFC로만 이거를 하려고 했다 하면은 아마 보급률이 크게 저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M 거시기를 MST 이거를 네.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일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요. 좋네요. 네, 그래서 교통카드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네. 아 그럼 질문. 아까 RFID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그 규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표준 규격이. 네. 이 NFC는 어때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네. NFC는 사실 RFID를 활용을 한 거니까. 아 그 부속인 거죠? 부속이라 그래야 되나? 뭐래? 파생? 아니지 같은. NFC가 RFID의 기술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약간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RFID랑 별개로 그 하는 게 아니라 RFID 안에 NFC라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네. 그냥 RFID 기술을 차간한 차간. 거죠. 그리고 같은 주파수 대역대를 써서 네. 실제로 RFID NFC 리더기로 RFID 태그를 찍어도 작동이 돼요. 아. 네. 패밀리구나. 그렇죠. 얘네는. 그러면 NFC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조사한 것까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제나토리님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실 그 RFID도 국제 표준이 있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국제 표준을 지키지 않은 그런 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 나오는 팀원이들은 거의 다 국제 표준을 규격을 준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 아시죠? 알죠? 네. ISO 22000. 뭔데? 우리 공장 쪽에서 하는 거 무슨 제품이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국제 표준인데 그런 데서 아마 이렇게 제정된 표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있을 거고 그 NFC가 이제 RFID를 활용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NFC가 표준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RFID가 RFID.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 NFC가 이제 RFID를 활용을 한 건데 RFID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NFC는 양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 있고 RFID는 이제 단방향 통신인 거예요. 그래서 RFID는 이제 정보를 주는 쪽이랑 읽어드리는 쪽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예를 들면은 카드를 읽어서 정보를 이제 주는 쪽이랑 그 톨게이트에서 정보를 받는 리더 쪽이 역할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요 NFC 같은 경우는 그 쌍방향 통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휴대전화에서도 또 NFC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버스 그 리더기에 찍으면 그 단말기에 찍으면 얘가 이제 읽히는 쪽이 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그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얼마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전에 김밥을 먹는데 맞아. 그 야곱님이 네. 저한테 되게 신기한 걸 보여줬어요. 어. 여러분 지금 카드 있잖아요. 네. 카드를 핸드폰 뒤에다 대보면 반응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반응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NFC를 심어놓은 카드를 가지고 내 휴대전화에 이제 갖다 대면, 그러니까 NFC가 활성화되어 있는 휴대전화에 갖다 대면은 그 카드에 입력돼 있는 어떤 정보가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카드,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갖다가 휴대전화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네. 그 뭐 잔액이 나온다 이런 거는 휴대전화가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휴대전화가 그 IC 칩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방의 그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RFID랑 NFC는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조상뻘이네요. 그렇죠. 네, RFID는 NFC의 조상뻘이 되는 거고 RFID는 이제 먼 거리를 좀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패스 같이 조금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고 뭐 요즘 여권이나 신분증으로도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 규격이 그렇게 크게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쨌든 근데 국제 규격은 제정이 되고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근데 좀 보안에 취약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리더기만 들고 다니면 쭉 읽어버릴 수 있는 아닙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비방은 좋지 않으니까 자제할게요. 어쨌든 뭐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NF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정말 뭐 10cm 이하의 거리에서만 되는 거지만 암호화가 가능하고 뭐 이게 그 무전력으로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통카드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페이 이런 데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근접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약간 괴담 같은 건데 네. 뭐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약간 네. 이런 괴담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나쁜 그 목적을 가지고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NFC 결제 기기를 지하철에 들고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지갑 뒷주머니에 꽂아놓거나 네. 뭐 앞에 꽂아놓은 아니면 가방 같은 데다가 그쵸.
그 기계를 갖다 댄대요. 그럼 10cm 소액 결제가 이내면 되는 거야. 그게 괴담인 거죠? 제가 이 팩트는 사실 팩트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막 사용하는 그 밴드랑 막 카카오톡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조심하세요 괴담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근데 진짜 근데 이론상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NF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안전성이 보장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호화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통신 간에 서로 간의 암호화, 그러니까 주고받는 전파가 암호화가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내 카드 자체가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유무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너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방금 전에 되게 찬란한 미래를 꿈꿨어요. 사식은 넣어드릴게요. 윤택한 생활을 좀 꿈꿔봤습니다. 사실 유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괴담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게 근데 모르겠다. 나는 그게 가능할지 안 되길 바라는데 네. 왠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카드사에서 바로 다 막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뭐 여튼 괴담 같은 괴담이었습니다. 네. 무섭네요. 네. 그러면은 RFID, NFC 요 정도 얘기를 해봤고 지금 제나토리님이 상당히 지쳐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이라기보단 조금은 더 알아보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고민도 되고. 그렇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부족하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도 있고 뭐 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네.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럼요. 네네. 야곱님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아니요, 프로잖아, 저는 프로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여튼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